이번 시간은 우리 지역의 이슈를 심층 취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더워도 너무 더웠던 올여름,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분들 많을 텐데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1시간도 서 있기 힘들었는데 아스팔트 위에서 올여름을 보낸 만학도들이 있습니다. 자, 윤성희 PD,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예지중고 사태를 취재하셨다고요? 네, 시사플러스에서도 올 2월에 예지중고 사태에 대해 다룬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사장 겸 교장의 사태와 함께 교육청 주관하에 정상화 추진위와 재단이 합의를 하며 마무리했는데요. 학교가 정상화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속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네, 실제 속내는 달랐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재단은 합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학생은 재단의 합의 파기에 천막 수업과 수업 거부를 하며 극심한 파행까지 치달은 상태입니다. 합의서 작성 이후부터 대체 예지중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취재했습니다. 매서운 폭염이 대지를 태우던 8월. 한창 개학 준비를 해야 할 만학도들이 뜨거운 아스팔트에 섰다. 비리 이사진 해체와 부당 해고 교사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수업 거부에 나선 것이다. 몇 평 감사의 솜방망이 처분이었다. 이후 예지재단 이사회에 대한 대전시 교육청의 지도 감독은 무대책 그 자체였다.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뒤늦은 학업의 길. 이제야 졸업장을 두 손에 안아볼 소박한 꿈의 예지중고생들. 무엇이 이들을 거리로 서게 했을까? 대전의 한 대학교. 딸뻘 되는 동기들과 함께 간호학과를 다니는 이인복 씨는 예지고를 통해 공부에 눈을 뜨게 됐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오랫동안 덮어놨다가 이제 막 날림으로 공부해서 간 케이스라서 학습 베이스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끼워 맞춰주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예지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면 제가 뭐 방통고나 아니면 방송대나 이런 데를 갔다면 공부하는 거를 취미를 붙이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지학교는 그런 좋은 안내서가 되는 학교예요. 50대 나이에 간호사에 도전하는 이인복 씨. 어릴 적 가정 형편 때문에 학업을 이어갈 수 없던 그녀에게 예지학교는 감격의 눈물 그 자체였다고 한다. 걸어가는데 눈물이 빡빡 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거기에 입학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또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줌마 학생이 여기 있는 학생들 다 울릴 거야. 다 그런 사연을 가지고 온 사람들인데 이제 그만 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황하던 청소년과 만학도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갖고 못다한 공부로 인연을 맺는 곳이 대전 예지중고다. 예지중고는 1993년 대전 주부교실로 시작해서 1997년 학력인정 평생학습시설로 인가받은 후 지금껏 4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500여 명이 재학 중인 예지중고의 시간은 지금 멈춰 있다. 학생들이 일부 수업을 거부하며 이사진 사퇴와 학교 정상화를 호소하기 때문이다. 사건이 불거진 건 올 1월. 당시 이사장이자 교장이 직원에게 자기 성장비를 요구한 의혹이 세간에 알려진 것. 선생님은 15보니까 2,500이면 10분의 1이면 얼마예요? 2,500 10분의 1이면? 250만 원인가? 그리고 1년에 250만 원을 교회로 말하자면 내가 근무하는 학교에다가 낙엽을 떨어뜨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이놈을 빨아먹고 더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로 성장할 수가 있지. 이에 예지중고 재학생과 졸업생은 예지중고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구성. 대전시 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교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자 해당 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재단 이사장과 학교장 모든 경영 일선에서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손을 떼겠습니다. 새로운 학교장 중심으로 교직원과 재학생과 동창회가 서로 협의해서 자율 경영 체제로 학교가 운영되도록 저는 관여하지 않고. 이어 올 2월 27일 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 예지중고 정상화 추진위와 예지재단이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예지학교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양측은 이사진 교체를 위한 정관 개정과 당시 갈등의 중심이었던 유영호 교감의 비전공 교과목 자격에 대해 유예 기간을 두고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한 것이다. 2월 27일 날 교육청이 이제 중재하에 재단 측과 이쪽 예지 정상화 추진위원회 측에서 이제 합의를 한 내용이 재단 이사수의 어떤 조정 문제, 그리고 교장 선임 문제, 그 세 번째가 이제 교사 유용호에 대한 어떤 이제 자격증 문제까지 이제 세 개가 합의가 됐었는데 재단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거를 파기를 한 거죠. 재단 측은 합의서 작성 다음 달 이사회를 열어 합의사항을 결코 인정할 수 없고 교육청의 권고사항 또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4월 21일 이사회에서는 유영호 교사의 자격 문제에 대해서도 도리어 교원 임용 취소 및 면직 처리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결국 유영호 교감은 한문교사 무자격증, 학생 선동 및 학교 명예실추 등으로 파면됐다. 올 초부터 시작된 예지 중고 사태. 합의서 작성으로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와는 점점 멀어져 갔다. 재단의 합의서 무효로 인한 유영호 교감의 파면은 학생들의 수업 거부를 촉발했다. 20년간 한문을 가르친 유영호 전 교감. 그가 93년 입사할 당시엔 중국어 교사 자격증으로 한문을 가르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학교가 학력 인증 시설이 아니었기 때문.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합의 안에 있는 내용대로 유예기간을 주도록 노력한다 했으면 그 유예기간을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일반 학교에서도 어떤 교과목에 폐과가 되거나 뭐가 맞지가 않으면은 이 교원들에 대한 그 처리 문제가 민감하겠죠. 그러면은 한 예로 어떤 교련 과목이 교련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던 과목이 앞으로는 폐지가 돼야 된다. 그러면 그 선생님들을 연수의 시간들을 줘가지고 다른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서 그 교과목을 가르치게 한다든지. 중국어를 가지고 한문을 교사를 할 수 있었느냐. 그리고 교육부에 그거를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재단만 질의했는 게 아니고 교육청도 교육부에다 질의를 했고 재단도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한문 자격증을 중국어 자격증 가지고 한문 수업할 수 없으면서 교육부 장관이 관여를 찍어서 내려준 게 있습니다. 교육청에도 그를 근거로 해서 또다시 재단에 내려준 게 있습니다. 실제 교육부가 대전시 교육청에 보낸 유 전 교감의 자격 질의 회신에 따르면 한문 과목을 가르칠 수는 없지만 고용계약에 관해서는 해당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 등에 문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유 전 교감에 대해 부당해고 인정을 판정했다. 한편 재단 측은 유 전 교감의 또 하나의 징계 사유로 학생 선동을 꼬집었다. 문제의 본질이 당사자들끼리 해결할 문제지 나머지는 신선하고 얼마나 한이 맺혀서 이 자리에 모인 학생들입니까? 그 사람들 갖다가 정말 서양 그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는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 조용하십시오. 비워오십시오. 라고 해야 될 게 선생의 본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히려 반대로 학생들이 나와서 하고 선생들이 계단에서
앉으세요 하면 계단에 앉아있고, 빨리 들어가서 수업 받으세요 하면 받고,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모르는데 그 누군가의 교사가 선동해서 내가 이런 말 들었어요. 야, 만약에 재단 측에서 말을 안 들면은 학생들 선동시키면 돼. 나 이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했대요. 근데 그것까지는 내가 여기서 말을 못하고. 우리는 공부만 해야지 학생들이 일하면 안 된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저는. 그렇잖아요. 재단하고 차단 그저 싸우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학생들이 왜 하기 싫은 사람도 억지로 가게 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교사가 좀 선동한 게 있다. 그렇죠, 있지요. 그건 내가 100% 내가 느끼지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나이가 뭐 10대인가요, 20대인가요? 다 50대 대부분의 청소년들 물론 있어요. 소수 있지만 그래도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되는데 그분들이 누가 허락한다고 하고 대부분 집회하지 말라고 하는데 안 오고 공부하라고 하고 안 오면 이런 나이는 아니잖아요. 학교 정상화를 위해 수업 거부를 해온 학생들은 달랐다. 오히려 당시 교장에 의해 말 못할 부당함을 느낀 교사들을 지켜주고 싶다고 털어놓았다. 오히려 학생들이 안 된다. 우리가 선생님들을 지켜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일어난 거지. 선생님들은 교무실에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계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지금 학생들한테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선생님들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다 지금 이런 거지. 어느 선생님한테 이렇게 우리가 이용당하고 그럴 아이들 아니에요. 그런 터무니없는 말은 정말 그쪽에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작진이 입수한 녹취록을 보면 당시 이사장이자 교장의 교감에 대한 전횡 의혹이 곳곳에 눈에 띈다. 지난해 9월, 당시 이사장이자 교장은 유영호 전 교감을 교장실로 불렀다. 학교 재정이 어려우니 1억 원 대출을 요구한 것. 교감이 이를 거부하자 교장의 괴롭힘이 심해졌다고 한다. 교장은 공공연하게 교무실에서 유 전 교감만을 집중해 따돌리기 시작한 것은 물론이고 대화조차 거부했다고 한다. 교직원 워크숍에서 학교 홍보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의도적으로 유 전 교감의 발언권을 빼앗기도 했다는 것. 교장의 표적이 되어 모욕과 부당한 권고사직을 느낀 유 전 교감. 이를 보다 못한 학생들이 시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다는 게 정상화 추진 위 학생들의 전언이다. 시점에 대해서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집단 민원을 내서 이제 조사를 하러 나오기 이르릅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각종 어떤 자료를 갖다가 이제 감사 수강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견을 했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점 자체는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 학교에 온 지가 4년 전이거든요. 근데 우리 유영호 선생님 23년을 근무하셨어요. 그러면은 딱 왔을 때 선생님 자격증이 없어서 안 되겠네요. 했으면 그걸 보복이 아니라고 돼요. 그러고 또 1억 요구하지 않고도 지금이라도 선생님 자격증이 없어서 안 됩니다. 중국어 자격증은 중국어 선생님은 저희 학교에서 더 필요치 않습니다. 이렇게 했어도 저희는 당당하다고, 정정당당한 거라고 얘기가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건 완전 보복성이잖아요. 합의문 무효와 유 전 교감의 파면, 사회적 합의로 해결될 것처럼 보였던 예지학교 정상화는 더욱 멀어지고 만학도들의 소박한 학업의 꿈도 점점 멀어져 간다. 네, 결국 유영호 교감의 파면이 학생들을 움직이게 했던 중요한 사건이었네요. 네, 유 전 교감의 교원 자격증 유예 기간과 학교 이사진 교체를 위한 정관 개정은 합의서의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정상화 추진위 학생들 또한 합의서 이행으로 정상화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재단 측은 유 전 교감을 파면하고 합의 내용을 무효화했습니다. 예, 가장 궁금한 것은 이제 합의 자체가 교육청이 주재하고 또 양측이 서명한 사회적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단 측은 이것이 왜 무효라는 거죠? 예, 예지재단의 입장은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정상화 추진위원회 대표자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고 합의서 작성 후에도 지속적인 해교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합의사항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합의를 주재하고 협의를 이끌어낸 교육청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예지중고도 시교육청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교육청의 관리감독 기관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도 취재하면서 그 부분이 가장 큰 의문이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한 2월 말부터 유영호 교감의 파면과 수업 거부가 이뤄진 6월까지 무려 석 달 정도의 정상화 기간이 있었습니다. 관리감독의 주체인 교육청은 어떤 노력과 역할을 해왔는지, 대체 왜 학교가 더 극심한 파행으로 치달은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예지중고 재학생들의 집단 민원과 교육청 특별감사, 이사장 겸 교장의 사퇴. 모든 경영 일선에서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손을 떼겠습니다. 올해 2월 27일 대전시 교육청의 주관으로 정상화 추진위 대표와 재단 상임이사, 교육청 담당자가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로써 예지학교의 정상화는 물꼬를 트는 듯했다. 하지만 석 달 후 유영호 교감의 징계위가 열렸고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했다. 결국 유영호 교감은 파면에 이르렀다. 합의서 작성과 파행까지 3개월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대전시 교육청은 어떤 조치를 취한 걸까? 대전시 교육청은 3월 3일, 4월 5일과 15일까지 3차례에 걸쳐 예지재단의 정상화 방안 이행 촉구 권고문을 보냈다. 교육청은 재단에게 유영호 전 교감의 비전공 교과 수업에 관한 해결 방안과 이사 정관 개정 등의 합의문을 신의 성실토록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태는 교육청의 요구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예지재단 이사회는 그동안 합의서를 파기하고 도리어 법적 대응에 움직임을 보였다. 올 3월 16일 합의서 작성 후 첫 이사회. 재단 측은 합의 이행은 고사하고 이사 정관 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의결했다. 유영호 교감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 마련보다 업무 지시 불이행, 감사관에게 강제 대출 진술을 꼬집었다. 유 전 교감이 무자격 교사임을 강조하며 예지재단 이사회는 4월 21일 교원 임용 취소 및 면직 처리를 검토하고 있었다. 재단에게 예지중고의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는 무슨 의미였던 걸까? 그 현장에 가보니까 이미 현수막이 설치돼 있고, 다음에 유영호 전 교감으로부터 소위 정상화 추진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이, 즉 저로 봐서는 대화를 해야 될 상대가 4명이 와 있어요. 그래서 수적으로 제가 안 맞다.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연락했다. 즉 당황을 했어요. 합의서에 사인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 얘기도 했죠. 대화 도중에도 이거는 그쪽하고 이쪽하고 생각이 너무 틀리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협상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위임받은 것은 아니다. 또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위임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나와서 협상을 해가지고 예지를 정상화하자는데 그래서 불려갔던 겁니다. 그 명패에 지금 제 핸드폰에 사진도 있는데요. 또 어디 있을 거예요. 근데 예지재단 대표 이렇게 나와 있고 본인이 거기서 얘기하는 협의하는 동안 5시간 반 동안 그 이사장과 그 아들이 결국은 법인도 사무과장이니까요. 그 통화 몇 차례 하면서 계속 협의한 내용 다 조율하고, 그리고 그 합의서 그 3개 조항 내용도 문구도 최초에 그 교육청에서 작성한 문구를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각 이사들한테 사진 전송시키고 그런 또 통화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문구는 바꿔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니까 또 정상화 추진위원 측이랑 조율 다 거친 다음에 그 완성된 문구예요. 재단 측과 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 유영호 교감까지 사태 당사자를 모아 합의를 주재한 대전시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일까? 이제 만약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한들 그분들한테
공격당하는 거리밖에 안 돼요. 대전시 교육청은 예지재단 이사 취소 청문 절차를 이유로 인터뷰를 거절했다. 합의서 작성 이후부터 학생 수업 거부까지 석 달간 교육청이 예지중고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친 셈이다. 그때까지 대전시 교육청은 예지중고 사태가 타결될 것이라 밝혔다. 협상을 통해 쟁점 사안인 유영호 전 교감의 교원 자격증 취득 노력과 전 이사장 부인의 이사직을 자진 사퇴하도록 이끌어냈다고 했다. 같은 기간 재단 측의 입장은 달랐다. 5월 24일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유 전 교감의 징계 절차를 예고했고 이사회 구성에 간섭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했다. 6월 23일 이사회에서는 전 이사장 부인의 이사직 사퇴도 반려됐다. 현재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상황. 예지재단 이사회는 교육청에서 아까 말씀한 합의한 그런 것들 이미 3월부터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은 이건 말도 안 돼 하고 다 거부하는 강경한 이사들의 발언 회의록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사회가 거쳐지고 한 보름 안에 이사회 회의록은 교육청에 제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청 담당자는 이미 3, 4월 거치는 동안에 저 이사들의 강경한 분위기는 이 합의한 대로 이사 구성을 할 어떤 뜻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거를 다 알면서도 거기에 그냥 대책 없이 저희들한테나 언론에다가는 지금 합의한 대로 계속 노력 중이고 예지 정상화는 잘 돼가고 있다 이렇게 허위 발언을 했던 거예요. 한편 교육청은 예지재단에 합의서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보조금 중단을 시사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재단의 합의서 실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밀린 석 달치 보조금을 지급했다. 예지중고 사태가 극단적으로 치달은 7월에서야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것. 이미 4월 달에 공문을 계속 내려보내면서 똑같은 내용을 한 3번, 4번을 연거푸 보내면서 이렇게 어떤 이행을 요구하는 그런 공문을 계속 보내요. 그럼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문이 막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에도 단서 조항이 있어요. 공문 내용에 보면. 이렇게 이행을 안 할 시에는 보조금 중단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걸 더 그 중간에 강력하게 안 되고 있으므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합니다. 더 명시해서 했어야 되고 그것이 교육청이 쥐고 있는 가장 큰 자기들의 권한이잖아요. 2012년 교육청은 예지중고 지휘승계 승인 조건을 뒀다. 재단이 사회적 무리와 민원을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조치를 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육청 측에서 그런 현장감 있게 좀 파악을 잘 했으면 괜찮은데 좀 너무 믿고서 그냥 넘어오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전임 이사연경 교장이 모든 걸 시건하고 결국은 번복하는 그런 사태를 저지르면서 오늘에 이렇게 된 거예요. 지난 8월 24일 예지중고 정상화 추진위 측 학생들의 교육청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다. 교육청이 예지재단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여부 청문회를 돌연 취소했기 때문이다. 그간 해결보단 방관에 가까웠던 교육청의 태도에 예지중고 만학도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아유, 골목자가 장관을 불러서 지금 엄마들 다 쓰러지게 생겼다고 자식들은 다 놀라야 되겠어.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나 좀 살려줘. 당신네들 말으라고 당신네들 엄마 같으면 아이고 공부하고 싶어 아버지. 다시 멀어진 학교 정상화에 만학도의 가슴은 타들어간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교육청을 이제 불신을 해요, 사실. 애초부터 이렇게
벌어져온 상황이 불신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청문 일정이 세워지고 청문 변호사, 그러니까 청문 주재관이 이렇게 이제 맡게 되고 이제 이것까지는 이제 믿고 가보자, 이제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제 오전에 청문 주재관이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회피 신청을 했다고 하니까 문제는 그럼 왜 그 회피 신청을 하게 됐느냐, 그 부분도 학생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저희들은 이제 중3이기 때문에 사실 뭐 중3에 대한 추억도 있어야 되고 막 그러는데 이 학교에서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그런 선수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더 큰 문제가 있으니까 정성화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10월 달에 뭐 수학여행도 가야 되는데 갈 엄두를 못 내요. 말을 못 꺼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학교 3학년 졸업하면 추억이 뭐 있겠어요. 집 펴는 거 수학 공부밖에 없어요, 지금.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지금.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올여름을 보낸 예지 학생들. 교육청의 방기와 재단의 합의 파기 속에 빛나는 졸업장도 학창 시절의 추억도 속절없이 타들어가고 있다. 학창시로 돌아가 추억도 쌓고요. 꿈에 그리던 졸업장을 받아야 할 만학도들은 올여름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여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자, 윤성희 PD, 예지중고도 지금 계약을 했을 텐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난주 청문 취소로 정상화 추진위 학생들과 재단, 교육청 간의 갈등과 불씨는 극에 달했습니다. 지금은 교육청이 새로운 청문 주재 변호사를 선임해서 청문 절차를 다시 밟고 있습니다. 일단 학생들도 학교로 돌아가서 일부 수업만 거부를 하며 청문 결과를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양측의 갈등의 골이 너무 깊다는 것이 사태 해결이 좀 어려운 이유로 돼가고 있는데요. 청문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느냐, 이것도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미 재단이 합의서를 무효로 받아들였습니다. 만약에 이사 승인 취소가 되거나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 후가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가처분 소송을 통해서 오랜 법정 공방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긴 싸움이 계속되면 학교 정상화는 더 어려워질 텐데 학생들의 마음의 상처가 더 커질까가 걱정입니다. 예, 자, 윤성희 PD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새로운 지식과 교양을 얻고 기술을 익히는 행위 이외에도 우리 사전에서 배움은 남의 행동과 태도를 본받아 따른다는 의미도 있는데요. 예지학교 만학도들의 배움에는 부디 신의와 성실이 지켜지기를 교육청과 재단, 또 모든 구성원에 바랍니다. 시사플러스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